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이 들어왔고요. 연휴 뒤에 어제부터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만은 어제 연휴 이후에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오늘 한껏 체감지수가 좋지 않게 좀 느껴졌습니다. CPI를 앞둔 관망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체감지수가 낮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 그 CPI에 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다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CPI 발표야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단지 오늘 코스피 지수가 0.13%, 장 초반에는 좀 개파락으로 가는 듯 했으나 장 막판에 좀 만회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체감지수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1% 넘게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835선 0.76% 마감이 됐는데요.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좀 다른 흐름,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도드라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들고 있고요. 자, 우리 결국은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도 결국 현재는 상단은 좀 막혀 있습니다. 차트 모습 좀 보시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노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라고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증시와 상당히 디커플링 좀 되고 있죠.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 갈 때 못 가고 국내 증시는 조정받고 어제도 나스닥, 다우나 S&P는 조금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기대치들을 좀 더 가지셨을 거예요. 전일에 이은 연속성이 오늘도 좀 부각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내일도 기대감이 약간 없게 만드는 오늘 시장 흐름이었죠.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왜 디커플링이 돼가고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국내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 동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증시를 좀 볼 때 커플링이 되면서 좀 박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커플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내 증시 자체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종목으로 좀 회귀를 해보게 되면 오늘 그 글로벌 증시 중에서 특히나 미국 증시 중에서 수급으로 좀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군을 좀 보시죠. 테슬라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 어찌됐게 보면 그 기준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라인을 좀 봤습니다. 지금 테슬라 현물 차트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한 160불 정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가격 인하 전략으로 갔다가 지금은 또 선회했죠. 다시 가격 인상 전략으로. 테슬라도 기업의 자체 운영을 하면서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쓰리바닥 정도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잉여금 같은 부분은 조금 둘째치고 그런데 테슬라가 조정받을 동안에 국내 증시의 2차 전지나 전기차나 그나마 여기는 좀 잘 커플링으로 좀 갔던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문제는 여기서 좀 터진 것 같아요. 시장에 주축독 역할을 했던 2차 전지 소재 파트가 있었는데 여기가 좀 좋지 않은 모습. 미국의 3대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고용 동향 보고서가 좀 나왔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잘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잘 나왔다고 하니까 다시 긴축 우려감에 한번 시장에 좀 투심을 악화시키는 이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은 보합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대감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는 완벽하게 종목군 장세. 자, 어닝 시즌이니까 종목군 장세로 말하기에는 너무 디커플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로 좀 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지금 지수 모습을 보시죠. 자, 상승 추세로 잘 갔습니다. 조정도 좀 나왔고요.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은 위로 끌어올릴 만한 동력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물음표를 달았어요. 뭔가 신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단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기대감이냐 그리고 선반영이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라는 것은. 근데 시장에 결국 기대감이라는 것도 자금 유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금 유입. 이꼴 뭐 수급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녹록치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한 일주일 넘었죠. 지금 좀 아쉬운 대목인데 CFD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오늘도 이슈가 좀 전해졌는데 수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닥이 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좀 현물 매수세가 있었고 이 정도의 현물 매수세가 있었는데 체감 지수도 다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다운이에요. 거래대금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래대금 좀 잘 보자. 53조를 넘어서 58조까지 좀 갈 수 있느냐. 지금 신용잔고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20조가 넘어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조에서 넘어가자마자 이제 18조까지 왔거든요. 현재 신용잔고는 어느 정도 이제 신용은 정리가 좀 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신용이 좀 정리가 됐어. 뭐 공매도 물량도 많습니다만은 쇼커버링도 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래 대금이나 자금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소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앞두고 있는 이벤트를 봤을 때 CPI 관망세라고 칭하기에는 이렇게 그냥 원론적으로 좀 칭해버리기에는 국내 증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냐? 역시나 국내 이슈가 걸림돌이 많이 크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수급과 거래대금이 저조하다. 자금이 좀 저조하다. 언제쯤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여기를 판단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은 좀 소원한 것 같아요. 무역도 별로 안 좋아. 그죠? 무역도 일단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자동차가 아직 굳건하게 좀 버티고 있고 2차 전지가 무역에서는 좀 버티고 있지만 이것도 별로 안 좋아. 나오는 실적들도 주도주 섹터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 오늘 실적 가이던스 냈던 종목들 중에 항공우주 이런 거 실적 나왔는데 안 좋게 나오니까 주가 바로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은 주가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랐던 종목들이 실적이 그냥 픽 내려가니까 종목들 바로 그냥 하락이에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수급, 거래 대금이 제한된 시장의 상황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좀 체감지수가 안 좋았던 이유를 보면 주도주 쪽에서 좀 안 좋았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 2차 전지,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렇게 해서 신재생까지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안 좋았죠. 2차 전지 안 좋았죠. 오늘 자동차도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좋았던 종목도 오늘 다 빠졌거든요.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번외로 사이드 쪽에서 올라왔죠. 어디가 올라왔습니까? 제약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뭐 조선.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도 올라왔어요. 결국은 뭐 제약바이오에는 뭐 삼바도 있겠지만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전일 장마감호의 실적 발표했죠. 호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강세를 좀 나타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있을 그 제약바이오 학회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자리하고 있지 않나. 결국은 제한된 수급이니까 자꾸 어디를 찾아서 떠납니다. 외인들이 계속 떠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반등이 덜 나왔지. 여기는 밸류가 좀 싸. 아직 여기도 바닥 인식이지. 여기는 아직 주가 덜 갔구나. 여기를 계속 찾아서 떠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모멘텀 부각. 지금은 이 한마디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섹터가 좀 모멘텀 부각이 크게 되고 있느냐. 여기를 찾는 게임이 단기 매매에서는 수익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결국은 이제 투자 포인트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2차 전지를 좀
볼 수밖에 없겠죠. 2차 전지에 관해서 여러 번 좀 시그널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동화토 저 김민주는 늘 말하지만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저는 성장성에 관해서는 견조하다고 좀 보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는 문제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러면 과열인데 여기에 대한 조정, 하방 경직성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별표 5개죠, 하방 경직성. 오늘 장 초반 바다는 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고 LNF, 포스코, 퓨처 모두 다 마찬가지거든요. 61선 정도에서 약간 눌림목 반등이 오후에 좀 나왔습니다. 수급 20위권 내에도 약간 포진이 좀 됐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이 가격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냐? 우리는 뭐 주가 떨어진 거에 관해서는 별 고민이 없어요. 그죠? 투자를 해 가시는 분들은 계속 이거를 기회로 삼을 거고, 이제 매매에서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하고 기다리는 분들, 우리 고수분들, 마무리 국면이냐, 여기를 이제 타진해 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먼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첫 번째, 대차 잔고가 너무 높아요. 네. 오늘 그 뉴스에 이런 뉴스플로어가 전해졌습니다. 에코프로 대차 물량이 0이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박 경직성이 좀 확보됐을 때 여기서 확보될 거냐, 여기서 확보될 거냐, 이제 이거를 볼 건데 아직까지는 그 과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일부 특정 언론에서 공급 과잉 언론 보도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좀 읽어보면서 분명히 논거는 타당합니다. 네, 뭐 굉장히 그 길게 좀 써놨던데 쉽게 말해서 공급 과잉이 왜 일어나냐? 전기차 수요 물량이 받쳐주지 못한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이 내용이거든요. 요겁니다.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니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이 이제 북미 시장에 다들 진출을 해 있죠. 공급 과잉 논란이 좀 자리를 잡을 것이다.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안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파트에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고, 자, 다른 정보도 하나 보시죠. 차트 모양이 완전 데칼코만입니다. 자, 이건 포스코 퓨처임이에요. 자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LNF도 똑같습니다. 자, LNF도 한 종목 보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지금 소재 파트들이 다 고민하는 게 그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해요. 네. 지금 LNF 모습이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네. 결국은 다들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방 경직성이 어디서 확보될 거냐. 근데 공매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대차 잔고는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뉴스플로어는 약간 과열권 인식에 대한 것 플러스 공급 과잉 우려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죠. 이미 고수들은 그 매매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가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는 제외고요. 뭐 이런 자리, 그죠? 조금 뭐 이런 자리, 이런 데서 매매했던 부분들은 다 차익 실현 흔적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차익 실현했을 거고, 또 여기서 하신 분들은 또 여기서 차익 실현했을 거고. 결국은 고점에서 이제 신규 진입한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진입을 할 때 매매는 메리트 없다. 하방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여기를 받을 수 있는, 이 구간을 받을 수 있는 담보금이 나한테 있느냐, 여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2차전지의 성장성은 견조하니까 이게 물렸을 때 계속적으로 투자 기간을 확보해 갈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기결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지금 매매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는 미진한 것 같아요. 아직 확보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실하게 그 2차전지 파트는 과열권에 대한 인식에서 거의 과열권이라는 것이 거의 확전적 인식으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매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템포 조절, 비중 조절에 잣대를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했던 부분은 2차전지 섹터인데 오늘 2차전지가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장중에 물론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매도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별로 안 빠졌어요. 결국은 지수 상승을 가져가는 요소는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여기는 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약 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지금 한 4거래일,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좀 불을 뿜고 있는데, 뭐 저는 그런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십거리. 저희는 연예 방송이 아니에요. 경제방송 전문 채널이지, 그 서동진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도대체 셀트리온 경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주주들의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적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호실적 썼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뭐 그런 거 논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건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네, 호실적. 네. 우리가 기대를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2023년에 경기 침체고 제약 바이오들 안 좋고 뭐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치료제도 개발했죠. 네. 결국은 살아도 남았고 조정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자, 차트 모습 좀 줄여볼게요. 뭐 조정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네. 아직도 셀트리온 주가는 바닥이에요. 네. 바닥입니다. 영업이익 보니까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1820억을 찍었어요. 1820억. 1824억이죠, 약. 1824억. 실적으로 답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그 가십거리는 단기 그 이슈로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끌고 그러다 보니까 하계 모멘텀이 다가와요. 후발주자들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 모습인데요. 뭐 아직도 주가 바닥이죠. 오늘 6%대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 뭐 임상실험 파이프라인이 부각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결국은 주가 올라갔고 여기가 지금 지난 4월에 AACR이었어요. 상승, 조정, 다시 이번에 6월에 SL 아스코, 하계 모멘텀. 이 부각이에요. 결국은 5월부터 6월에 하계 모멘텀을 볼 거면 선취를 해야 된다. 뭐 이중항체를 하시든 ADC를 하시건 미생물을 하시건 아니면 뭐 유전자 치료를 하건 그죠? 세포 치료를 하건 그거는 뭐 각각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만은 저는 그 지금 현재 이 제약 바이오들 특히나 중견 제약 업체들 호실적이 나올 공산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제약 바이오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건 다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제약바이오 바닥권이냐 인식이 조금 푸심을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뭘로 증명을 할래? 주가가 증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눌림목에서 반등. 주도주 쪽에서는 약간 수급이 덜 들어오니까 사이드 쪽으로 돌아가면서 모멘텀 부각이 되는 섹터를 찾아서 가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로 기결을 해봐야 되겠죠. 매매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지만
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그룹주도 괜찮고 삼바도 괜찮고요.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찾아갈 거면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삼천당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포커싱을 해보는 매매 관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투자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물론 제약바이오 특성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제2의 먹거리, 제2의 반등 섹터가 어디가 될 공산이 크냐. 오늘 또 로봇 종목들 반등 있었거든요. 내일도 AI 뭐 이런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제2의 반등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될 공산이 큽니다. 정말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네. 여기서 퍼포먼스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안정성을 가미시킬 거냐. 당연히 안정성을 가미시킬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명인의 해안인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요. 제한된 그 자금 속인데 지금 지수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500선이에요. 이게 높다고 하면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 높은데 저는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들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근데 지수 대비 체감 지수는 상당히 저조해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이슈인 것 같고요.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글로벌 거시적인 관점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뭐냐? 연준의 어떤 기조가 뭐 이번에 FOMC 내용들 다 나왔지만 폭발적으로 다시 바뀔 것이냐, 뭐 긴축 강화론 이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연준 내용이 허무맹랑한 거 기자들이 질문하고 하니까 연내 금리 인하 합니까? 아니 이제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0.25를 거기다 대놓고 올해 연내 금리 인하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연준 의장이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거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연준의 기조는 별로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함이 없냐? 긴축 강화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의 기조는 슬슬 이제 긴축 완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국내 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을 좀 찾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말대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김민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기간 조정 국면인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갔다가 좀 올라와서 지금 요 상태거든요. 지금 요 상태입니다. 여기가 2,580선이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갈 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 순환매 속에서 종목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딱 이 그림을 마음속에 기간 조정으로 이제 갈 터인데 이 순환매 속에서 어느 섹터가 상승에 나와줄 것인가, 어느 섹터의 기대감이 묻어가 갈 것이냐, 이걸 이제 파악해야 되고요. 뭐 레인지 범위 타겟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2,420에서 2,550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등락 과정을 좀 연출하지 않겠느냐. 자, 지금 이제 하루 전날이다 보니까 전부 다 모든 뭐 저희 이토마토도 마찬가지고 CPI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근원 소비자 물가라든지. 저는 거기 별로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네. CPI가 안 내려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죠. 연준은 너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밸류 플러스 실적 개선 가능성. 좀 길게 썼습니다. 실적 개선 가능성.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변함없습니다. 저는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그리고 우리가 좀 사이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조선 기자재, 제약바이오 유심히 봐보자. 저는 건설기계를 편입했다가 건설기계는 좀 제외시켰습니다. 최근에 반등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 국면에 있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제약바이오까지 좀 관심을 가본다면 그래도 수익률 게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